네, 안녕하세요. 수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8일이고요.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대한전선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전력 관련주 상당히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주가 예측까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우선은 뉴스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네, 뉴스. 네, 여기 보시면 4월 30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글로벌 전력 호황기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치보다 좀 많이 나왔는데 두 번째 뉴스 여기 보시면 자 2010년 2분기 250억 이후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영업이익이 얼마냐? 288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한전선이 시가총액이 네, 지금 2조 6천억입니다. 2조 6천억. 2조 6천억인데 1분기에 288억 영업이익이 나왔다. 거의 14년 만에 역대급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 영업이익이 높으면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상승을 하나요? 네, 상승할 수 있죠.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 국내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국내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해서 주가는 하락한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죠. 맞죠? 미국 주식하고 다르게. 그렇다면 주가가 지금 여기 9,000원대에서 14,000원까지 약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실적 때문에 상승한 거는 아닙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상승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스토리가 있죠. 시장 스토리. AI 반도체,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AI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던 시장 주도주였던 시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죠? 한미 반도체, 제주 반도체, 최근에는 YC. YC는 이제 YIK가 사명이 변경된 거고 삼성전자가 지분 11% 들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YC캠 많아요. 많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이 AI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진 후속 테마가 어떤 거였죠? 변압기 관련주다. 변압기. 왜 변압기 관련주가 그 다음 테마로 확산이 됐나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는 많은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보관하고 운영하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다. 데이터 센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나요? 바로 전기 소모가 많다. 전력이 상당히 많이 먹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 저 변압기에서 전선주 이렇게 테마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로는 재룡전기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죠. 재룡전기, LX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어진 후속 테마가 이제 전선주인데요. 전선주의 대장주는 대원전선입니다. 맞죠? 대원전선이고 대한전선, 또 가온전선 등이 있습니다. 왜 대원전선이 대장주가 될 수 있었나요? 시가총액이 매우 가볍기 때문입니다. 시총이 가볍고 상승률이 높으면 거래 대금이 여기로 몰리겠죠. 대금이 몰린다. 단기성 자금이 몰린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급등 급락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실적 때문은 아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적으로 증가하는 게 있고 테마로 상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전선은 어떤 건가요? 아까 시총이 2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288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곱하기 그냥 4 할게요. 단순 계산해서 300억 잡고 1200억 번다고 칠게요. 1200억 좀 안 되네요. 1년에 1000억 번다고 칠게요. 이게 엄청난 14년 만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1년에 1000억 버는데 시가총액 2조면 곱하기 20배, PER, 퍼가 멀티플이 20배입니다. 고평가인가요? 저평가인가요? 고평가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이제 뒤에 뉴스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고평가란 말은 취소. 왜냐면 앞으로 5년간 미국에서 전선 전력기기 투자를 엄청나게 할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래의 가치를 제법 당겨왔다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좀 당겨왔다. 어쨌든 실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테마성으로 오릅니다. 그 이유는 대원연선 볼까요? 몇 배 올랐나요? 3배 올랐습니다. 3배. 실적이 3배 올랐나요? 오를 수 있죠. 하지만 주가가 3배 오르는 건 실적하고는 다른 얘기다. 테마주, 전선 테마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도 가고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전선도 테마로 전력 테마로 상승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1등주는 대장주는 대원전선이고 그 다음 가온전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광명전기나 세명전기 같은 시총이 작은 종목들까지도 움직임이 나왔어요. 살짝 볼까요? 광명전기 어제 얼마 상승했나요? 보면 22%, 19% 상승했다. 세명전기는 어제 상한가 갔다. 오늘 갭 떴다. 상따 하신 분들은 차익 좀 먹었겠네요. 어쨌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테마주가 스토리가 일단 AI 반도체에서 변압기로 가다가 전선주로 갔다가 중간에 이제 구리 관련주로 살짝 빠지기도 했죠. 전선주 갔다가 이제 원전주 차례가 돌아오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가고 있는데 여기서 전선주에서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던 대원전선 플러스 이런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다는 거는 테마가 확산이 된 거는 맞아요. 확산이 된 건 맞지만 슬슬 테마의 소멸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확산되다가 다시 대장주 가다가 이렇게 다 테마가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건 이제 통계에 의거한 대수의 법칙으로 접근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테마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전선주가 지금은 강하지만 원전주로 가고 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보성파워텍. 어제 얼마 올랐나요? 어제 14% 올랐습니다. 거래대금은 많지는 않지만 보시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맞죠? 박스권 돌파하고 시장에서 관심을 이제 받기 시작하고 있다. 뭐가? 원전주가.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 변압기, 전선, 원전 이렇게 이동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런 시장의 흐름을 바짝 쫓아가면서 어디로 자금이 이동하는지, 어디로 큰 돈이 이동을 하는지를 우리는 바싹 추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 들어가서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뉴스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5년간 송전선을 16만 킬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전선업계가 호재라고 하네요. 왜 호재냐? IRA 법안 때문에 호재입니다. 이게 뭐죠?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지만 중국하고 갈등이 자꾸 생기니까 중국 기업을 배제하고 배터리를 만들든 반도체를 하든 여러 가지 어떤 산업을 하든 중국 제품을 쓰면은 받지 않겠다라는 게 IRA 법안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선 업계가 호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 올인 아마존 본격 시동 애리조나 데이터 센터 증설에 15조를 투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센터 계속 지을 거야. 전력 부족하겠지? 전선 변압기 계속 증가시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중요한 뉴스인데요. 애플도 참전합니다. 어디에? AI 쩐의 전쟁 달아오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오픈 AI 챗 GPT 만든 챗 GPT 오픈 AI죠. AI 반도체 개발에서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9,500조 원 투자한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 투자하나요? 1,000억 달러 130조 투자한다고 합니다. 아마존 200조, 구글, 메타, 기타 등등. 이 기업들이 다 뭔가요? 나스닥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이다. 이 기업들이 어디 투자한다? 인공지능에 투자한다. 왜 인공지능에 투자할까요? 차세대 산업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을 픽했다. AI를 픽했다. 왜? 나스닥 빅테크 1위부터 10위까지 시총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죠. 전 세계 1등부터 10등까지의 기업이 모두 다 미래에 AI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건 당연히 수년간 진행될 투자이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빅테크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AI가 답이다. 이 시장을 지배해야 된다, 점유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데이터 센터를 짓든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를 하든 반도체 하드웨어를 만들든 계속 투자는 앞으로 집행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전력망 이슈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맞죠? 변압기 전선만 계속 증가시켜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둔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대한전선이고요. 북미 데이터 센터 전력망 공급 계획 24년부터 28년도까지 내용 정리해놨고 5월 대응 전략까지 준비했습니다. 눌림이나 돌파 매매 타점까지 어느 정도 예상한 내용까지 정리해놨고요. 또 추가 호재나 최종 목표가까지 28년 혹은 그 이후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최종 목표가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 자료 받아보실 분들은요. 010-5904에 89 31로 대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내용 정리해 놓은 거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무료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자료 꼭 받아서 돈 받아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요. 자, 대한연선으로 바꾸고. 자, 아까 28년도까지 향후 5년간 송전선을 계속 투자해서 16만 킬로미터 증가시킬 거라고 업그레이드 시킬 거라고 발표했죠. 그러면 주가는 5년 동안 오를까요? 영원히 오르는 주식이 있나요? 없다. 아무리 시장을 주도하고 엄청나게 강한 테마주, 강한 호재를 가지고 있더라도 5년 동안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당연히 몇 달만 올라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대한전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좀 고점에서 혹은 최근 고점에서 좀 마이너스 손실 구간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불안하실 텐데, 사실은 최근 매수하신 분들은 그렇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점이 현재가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매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중 추가를 해야 되나요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이 전력 관련주가 테마가 끝냈냐라는 걸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까지 상승이 나오면 슬슬 끝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나요? 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 테마의 끝. 자, 대장주가 치고 나갑니다. 혹은 이제 과열이 걸리거나 혹은 너무 크게 급등을 하면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매수세가 줄어들어요. 그쵸? 더 이상 사고 싶은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오르지 않은 후발주에서 급등이 나옵니다. 후발주. 그 얘가 이제 대원전선이었고 그 밑에 얘가 가온전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세명전기랑 광명전기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후발주가 나오고 또 얘도 적당히 오르다가 대장주만큼 아닙니다만 적당히 오르다가 이제 그 뒤에 후발주 대한전선이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대한전선까지 오르고 나서 마지막 대장주가 피날레를 찍고 나서 고점 징후, 항상 말씀드리는 고점 징후가 나타나면 이때부터 이제 하락하면서 테마가 끝나게 된다. 그러면 아직 대원전선에 고점 징후가 나왔나요? 볼까요? 대장주 대원전선의 고점 징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점 징후는 어떤 거였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상승을 급등을 하고 장대 양봉을 만들고 이 양봉을 모두 없애버리는 음봉으로 마감하는,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9%밖에 상승을 안 했고요. 거래대금이 3천억 대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크게 거의 두 자릿수 이상, 2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이 봉을 전부 다 깎아먹는 음봉으로 종가 마감을 해야 돼요. 종가 마감. 근데 오늘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거래대금이 줄었고 어제보다. 이런 고점 징후가 보이면 대장주에서 그때는 테마가 끝났나라고 의심을 하면서 매도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러지 않은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 아래 꼬리가 달렸죠. 마이너스 4.8%에서 마이너스 1%, 좀 있으면 보합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장이 끝나고 올라갈 것 같지만 어쨌든 아래 꼬리를 달리고 올랐다는 거는 고점 징후는 아니다. 그러면 대장주 이어지는 후속주, 후발주들이 차례차례 오르고 나서 마지막 대장주가 한 번 더 급등해서 고점 징후 나오고 피날레 나오고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는 대부분 이래요. 주식에 100%는 없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통계에 의거해서 통계의 법칙, 대수의 법칙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랬을 때 이런 경우가 많더라. 이랬을 때 이렇게 되더라. 이거를 모든 종목이 다 똑같진 않아요. 당연히 하죠. 다 모든 종목이 똑같지 않은데 10종목 중에 7, 8종목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이 7, 8종목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거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종목은 다를 거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건 틀림없어. 이런 보유 편향에 빠지시면 안 되고 대수의 법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대한전선 한 종목만 매매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여러 번, 수백 번, 수천 번 매매를 승부를 반복해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가능성이 낮은 쪽 소수를 따라갈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7번에서 8번이 이게 맞다면 이거 따라갑니다. 물론 두세 번은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번 중에 7, 8번이 맞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수의 법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이런 거는 제가 여기 아까 자료 정리해 드린 거 있죠? 이 자료를 받아보시면 여기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승은 테마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 끝나려면 또 지금 전력주보다 더 강한 S급 테마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근데 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 이제 원전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원전주랑 신재생 에너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다. 아직은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얼마 목표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010-5904에 8931번이다. 이 번호로 대한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대한윤서 알아봤는데요. 주주님들 좀 불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아직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주식은 이제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 주가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돌발 악재가 떠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계좌가 많이 바뀐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가 꺾이지 않는 거, 저점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를 꾸준히 추적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연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로 진행하는 직장인 요거 월급 독립 프로젝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월급으로부터 독립을 해보자입니다.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 같이 짧은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이틀에서 5일 정도 보유하는 짧은 스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요. 시장 주도 테마로 공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4년도 1월 매매일치인데 연초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 1 공약이 뭐였죠? 제1 공약 저출산이었죠. 저출산 관련주, 또 가스, 홍해 해협 봉쇄하면서 가스 관련주 상승하고 초전도체, 리보세라니 뭐 AI 반도체, 전력 관련주 이렇게 공략을 해서 2배, 3배 올라가는 거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박스권 횡보할 때 유리한 구간. 자, 이런 구간 횡보할 때 들어가서 욕심 없이 한 입만 먹고 나온다. 2배, 3배 내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 스윙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액도 가능합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 있어서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분기당 150명만 모집을 하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만 영상 시청하시면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매매, 일치하는 매매, 이런 매매 2배, 3배짜리 기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고팔고 하실 분들 010-5904에 8941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저랑 같이 매수 매도해서 수익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아까 원전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전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마음이 급해서 날이 빨라지고 손이 빨라지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원전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히든 종목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매집주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집주고요. 내용을 보시면 애플도 참전한다고 합니다. 5월 3일에 나온 뉴스고요. 어디에 참전할까요? 네, 빅테크 AI의 쩐의 전쟁에 참전하겠다. 쩐의 전쟁. 돈을 많이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오픈 AI입니다.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서는 AI 반도체 개발에 최대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9,50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가요? AI 슈퍼컴퓨터 개발 스타게이트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왔고요. 자,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구글이나 메타도 당연히 엄청난 자금을 투자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가요? 네, 나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죠.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할까요? 네, 당연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AI, 인공지능 시대를 미리 선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AI 시장이 계속 확산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빅데이터를 쌓아가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죠. 맞죠? 이 데이터 센터는 어떤 단점이 있다?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전기를 엄청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변압기 관련주 어떤 게 있었죠? 재룡전기, 또 LS 일렉트릭, 뭐 현대 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뒤를 이은 게 전선주입니다. 전선. 대원전선, 강원전선 이런 것들이 크게 상승했죠. 그 뒤에 이제 구리 관련주까지도 상승을 했는데 이 뒤를 이을 후속 테마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이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자, 변압기 전선 나왔고 그 뒤에 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트 보이시죠?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한 지는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약 1년간 매집한 흔적이 보이죠? 여기 이런 부분 거래량이 동반되고 매집하고 내리고 매집하고 내리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량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매집을 완료한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원전하고 태양광을 같이 하는 기업입니다. 네, 시총도 가벼워요. 시총도 높지 않기 때문에 매우 가파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이죠. 네, 이런 종목들 신규 매집주 다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 기간이 끝나면 다음 차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변압기, 전선, 구리, 다음 원전, 신재생 에너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들 무료로 함께 잡으셔서 같이 수익 내실 분들은 번호 010-5904에 8931 번호로 히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만 봐도 고점 찍고 1년간 매집을 하고 이제 상승하는 초입 구간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쵸? 이런 좋은 종목들 타점, 정교한 타점 잘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